나는 오래된 집 앞에 서 있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곳. 여름이면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마당,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을 것만 같은 곳.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집은 기억 속 그 따스한 장소가 아니었다. 담장은 잡초와 담쟁이에 삼켜져 있었고, 대문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다. 오래전에 숨이 끊어진 듯한 집,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낮게 숨을 고르며 살아있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작은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변호사가 내게 전한 유언은 단 한 줄이었다. 집은 진호에게 물려준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왜 하필 나였는지 알 수 없었다. 가족들 중에서도 나와 작은아버지는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분명한 그 말 한 줄은 내게 이 집을 되돌려 놓았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집은 건드리지 마라. 내게 남겨진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아내 세리는 달랐다. 리모델링해서 임대 놓으면 큰 돈이 될 거야. 버려진 채 썩히기엔 아깝잖아.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나는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결국 나는 이곳에 왔다. 대문을 밀어 열자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바닥은 삐걱거렸고 벽지는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낡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설명하기 힘든 감각이었다. 마치 이 집이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왔고 드디어 주인을 맞이하는 듯한 기묘한 환영.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날 밤 집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벽 안쪽에서 긁는 소리가 이어졌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스쳐갔다. 세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쥐나 바람 때문이겠지라고 말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이다가 다락방 문을 발견했다. 삐걱거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곰팡이와 종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상자를 열었을 때 작은 아버지의 일기장이 나왔다. 첫 장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집은 피를 먹고 자라난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어지는 글 속에는 금고와 지하실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는 집착.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누군가 지하실에서 나를 부른다. 나는 책장을 덮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린 시절 이 집에서 보낸 기억들이 순식간에 낯설고 뒤틀리며 변해갔다. 작은아버지가 본 것이 단순한 망상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곰팡이 냄새보다 더 짙은 두려움이 서서히 폐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어머니가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마치 오래전 잊고 싶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서둘러 그녀를 안으로 모셨지만 거실에 앉은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하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나는 이유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이 더 큰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동자엔 분명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오직 떨리는 입술과 손끝만이 그 비밀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곧 서둘러 자리를 떴다.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고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다. 바람이 스치고 벽이 울리고 집은 어둠 속에서 낮게 숨을 쉬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쥐소리겠지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졌다. 발자국처럼 규칙적이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세린이 지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다락에서 발견해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작은 아버지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일기장은 분명 내가 숨겨둔 것이었다. 세리는 언제 어떻게 그것을 찾은 걸까? 그녀의 얼굴은 낯설고 차가웠다. 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세리는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양 지하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 사이로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밀려 올라왔다. 곰팡이와 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나는 한동안 망설였다. 어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 사슬처럼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세린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나는 결국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이 계단마다 울릴 때마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벽돌과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지하실은 예상보다 깊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지만 그 너머엔 여전히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세리는 벽을 더듬으며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벽돌 하나를 꾹 눌러 빼내자 숨겨져 있던 금속 문이 드러났다. 오래된 금고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작은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금고. 거짓이 아니었다. 세리는 익숙한 듯 조합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언제부터 이 집의 비밀을 알았던 것인지, 어떻게 이 금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길은 주저함이 없었다. 잠시 후 금고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동시에 오래된 먼지가 폭발하듯 퍼져나왔다. 썩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덮쳤다. 그 안에는 낡은 문서 뭉치와 함께 사람의 뼈 조각이 들어 있었다. 부서진 손가락뼈, 치아, 그리고 녹슨 금속에 걸린 천 조각들. 어둠 속에서 그것들은 기묘하게 반짝이며 죽음조차 온전히 삼켜지지 못한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러나 세린의 얼굴은 놀라움이 아닌 차분함이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그녀는 뼈가 아닌 문서에 손을 뻗어 정성스럽게 꺼내들었다. 그 순간 지하실 전체가 낮게 울렸다. 벽돌이 미세하게 떨리고 공기가 흔들렸다. 마치 집 그 자체가 우리를 지켜보며 경고하는 듯했다.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나는 소름에 휩싸였지만 세리는 오히려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작은아버지가 일기장에 남긴 절망과 광기, 그리고 어머니의 두려움. 모두가 이 집이 품고 있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지하실에서 본 광경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뼈 조각이 흩어진 금고, 썩은 냄새, 그리고 그 속에서 문서를 집어들던 세린의 침착한 얼굴.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금고 속에서 손뼈가 나와 내 발목을 잡는 듯한 환영이 떠올랐다. 세린은 어느 날 문서를 펼쳐 보이며 내 앞에 앉았다. 이게 작은아버지가 지키려던 거야. 문서는 오래된 계약서와 땅 문서, 그리고 몇 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 집의 옛 모습과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찍혀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배경에는 지금은 사라진 창고 건물이 보였다. 문서에는 굵은 글씨로 매입 계약과 특수 관리 대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다. 나는 차마 다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세리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 집과 땅은 원래 우리 가문이 세운 게 아니야. 작은아버지 세대에서 강제로 빼앗은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라졌어. 그녀의 말은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의 두려움이, 작은아버지의 광기가 금고 속 뼈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죄와 피가 스며든 무덤이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낯선 기운, 이유 없는 울림과 속삭임,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일기 속 절규가 모두 설명되었다. 그것은 집의 저주가 아니라 죄책감과 원한의 그림자였다. 며칠 뒤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나는 지하실에 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작은 아버지는 진실을 감당하지 못했단다. 그는 이 집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집에 삼켜지고 말았다. 너도 조심해야 한다. 나는 어머니에게 따졌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숨겼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숨긴 게 아니라 잊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잊는다고 사라지지 않더구나. 그날 이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집의 비밀을 끝내 파헤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덮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세리는 단호했다. 우리가 이걸 묻어버리면 결국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거야. 진실은 드러나야 해. 그녀의 눈빛은 불길처럼 강렬했다. 나는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오히려 나 자신도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증에 휘말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집은 또다시 요동쳤다. 벽이 울리고 천장에서 미세한 균열이 퍼져나갔다. 지하실에서 바람이 불어올라왔고 어두운 폭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분명 보았다. 작은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환영이었을까? 아니면 집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세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이 품은 비밀은 단순히 과거의 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 집에 삼켜지고 말리라는 걸. 밤은 유난히 길었다. 집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었고 그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낡은 회반죽이 떨어졌다. 바닥은 발밑에서 진동했고 집 전체가 불안하게 몸을 뒤트는 듯했다. 나는 불안을 억누르며 거실을 서성였다. 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쥔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문서에 적힌 이름들을 가만히 따라가며 속삭였다. 그것은 사라진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계약서에 잉크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만 또렷하게 남은 글자는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간 걸까?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하실의 뼈 조각들이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거세게 흔들렸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곧 문틈으로 들려온 건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긁는 소리, 발톱이 나무를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 문을 바라보았다. 손잡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와 거실의 촛불을 꺼뜨렸다. 암흑 속에서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들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집 안 어딘가에서 울리는 낯선 심장이었다. 세리는 지하실로 향했다. 나는 그녀를 말릴 힘이 없었다. 집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축축한 돌벽에는 검붉은 얼룩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피가 스며든 듯한 모습이었다. 지하실 한가운데 금고 옆에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것처럼. 세리는 손전등을 들고 그 벽을 비추었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벽돌 사이로 어둠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벽이 터졌다. 돌조각과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고 그 속에서 낡은 통로가 드러났다.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잃었다. 세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는 좁고 긴미로 같았다. 축축한 흙 냄새와 함께 오래 묵은 곰팡이와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발밑에서는 부서진 뼈 조각이 바스락거렸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작은 방에 도착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녹슨 철제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밧줄과 천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다.
세린이 하나를 열자 그 안에는 말라붙은 검은 액체와 함께 부서진 뼈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속이 울렁거려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세린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이게 이 집이 먹어온 것들이야.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돌려줘, 돌려줘. 작은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겹쳐 부르는 듯한 음성이었다. 벽이 진동했고 천장이 무너져 내릴 듯 흔들렸다. 나는 두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세리는 오히려 그 목소리에 맞서듯 소리쳤다. 이제 그만 끝내. 숨겨진 걸 다 드러내고 더는 이 집이 희생을 삼키게 두지 않겠어.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항아리들이 동시에 깨졌다. 바닥에 흩뿌려진 뼈 조각과 검은 액체가 일렁이며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집은 거대한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세린을 붙잡았다. 이곳에 더 있다간 우리도 집에 삼켜질 게 분명했다. 그러나 세린은 마지막까지 항아리들을 부수며 외쳤다. 이건 우리 가문의 죄야. 우리가 끝내야 해. 우리는 간신히 통로를 빠져나와 계단을 올라왔다. 그 순간 지하실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집 전체가 흔들렸다. 나는 세린과 함께 간신히 현관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돌아보니 집은 마치 괴물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창문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지하에서 터져나온 먼지가 하늘로 솟구쳤다. 집은 그렇게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무너진 잔해 속에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집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모양을 바꿔 숨어 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를 부를 것이라는 걸. 집은 무너졌지만 내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폐허가 된 터 위에 서서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세리는 잿더미 속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도 안도도 없었다. 오직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잔해 속에서는 아직도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돌려줘, 돌려줘. 반복되는 그 속삭임은 바람 소리에 섞여 마치 땅 속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집은 무너졌어도 그 안에 묻힌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날 새벽 무너진 집 앞에 찾아왔다. 무너진 담벼락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녀가 내게 건넨 한마디는 이랬다. 내 작은 아버지는 집을 지키려 했던 게 아니다. 그 집을 없애려 했던 거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다. 작은 아버지가 일기장에 남긴 글, 지하실에서의 기록,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괴로움 속에 살았던 이유. 그는 집의 비밀을 감추려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싸우다 끝내 무너진 것이었다. 나는 무너진 잔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집이 아니라 그 집에 갇혀 고통받던 이름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며칠 뒤 나는 잔해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모두 정리해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짊어진 죄를 세상에 고백하는 행위였다. 신문에는 짧게 기사 한 줄이 실렸다. 오래된 집터에서 발견된 뼈 조각, 미제 사건과 연관성 추적 중. 사람들은 잠시 떠들었지만 곧 잊혀졌다. 그러나 나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무게로 남았다. 세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집을 없앤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곁에서 묵묵히 그 과정을 함께했다. 그 무덤 같은 지하실에서 본 장면은 우리 둘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게 만든 힘이기도 했다. 나는 가끔 꿈에서 무너진 집을 본다. 창문 너머에서 그림자가 손을 흔들고 무너진 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른다. 그때마다 나는 잠에서 깨어 흐르는 땀을 닦는다.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다. 그것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잊지 말라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죄는 다시 피를 먹으며 살아난다는 것을.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끝냈구나.
이제라도 이 집의 저주를 끄는 게 다행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주를 끄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고통받던 이들의 외침이었다. 우리는 단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 뿐이다. 폐허가 된 집터 위에는 이제 잡초만이 자라고 있다. 여름이면 바람에 흔들리며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와 함께 섞여 들린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과연 이 집을 끝낸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열어버린 것일까? 아직도 답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그 집은 더 이상 우리 가문을 삼키지 못할 것이고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지금 나는 누군가가 나처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저마다의 집이 있을지 모른다. 외면하고 덮어둔 채 숨기고 싶은 과거,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 나는 이제 안다. 그 집은 단지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선택과 죄의 무기였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에 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